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벨라루스의 독립언론지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이 한국 고토를 주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녹던도와 동시에 1860년까지 우스리현 크라이라는 지역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쿠릴 열도 심지어는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까지 서구 언론 미국 국무부에서 정보와 자금을 받는 주요 언론사들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기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주 전 미국 국무부가 영국 정부 등 서방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벨라루스의 언론사별 사태 TV에서는 한국인들도 생소한 높은 도와 같은 한국과 러시아 간 미해결된 영토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벨사이트넷은 보도를 내보내면서 세계 각국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 등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에 비교를 하며 보고서 형식의 글을 실은 것인데요. 생소한 벨라루스의 언론사는 벨라루스의 친러시아 집권 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미국 국무부 등 주요 서방 정보기관으로부터 후원과 보호를 받는 언론사라는 점입니다. 즉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보도나 보고서 논평 등이 서방 측의 러시아에 대한 아젠다와 미래계획 등이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언론사에서 한국인들도 생소한 녹던도 그리고 우스리온 크라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국 측에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벨사이트 TV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은 다게스탄 지역에 대해 러시아와 분쟁이 있고 조지아는 아파지야와 나무세티아,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된 카스피해 일대가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고 한국은 높은 도 그리고 우스리현 크라이 지방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몽골,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갈등. 일본은 가장 유명한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의 이슈가 있으며 남쿠릴 열도의 4개 섬인 이투르프 그나시를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이렇게 4개의 지역에 대해서 양국의 분쟁이 있고 심지어는 사할린 섬에 대한 영유권까지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측에서는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쿠릴 열도의 4개 섬과는 다르게 다 할 만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발간되는 지도들에서 북위 50도 이하의 남사할린 지역이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표시하지 않은 지도가 여전히 많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했는데 그 직후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 측에서는 남사할린이 러시아 영토임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며 향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많이 약화되었을 때 다시금 고토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도 쿠릴 열도와 달리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영유권을 별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한때 일본의 영토였던 남사할린의 수도 이즈노사할린스크에 일본 총영사관마저 뒀어서 러시아의 영토임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쿠릴 열도와는 다르게 미국 정부에서도 사할린만큼은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최근 될 샤트시에서 보고한 남사할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자칫 향후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될 경우 사할린 일대의 영유권이 꺼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사할린에는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사할린은 최근 가스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섬이며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가장 많은 섬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 섬에는 러시아인을 제외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섬으로 무려 3만 5천 명 수준으로 10명 중 1명은 한국인일 정도로 한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으로 동포송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5만 5천 명 수준의 한인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한인들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요. 일본은 이 섬에 대해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카라오토 즉 50도선 이하 사할린 섬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며칠 전 러시아 정부는 달러전선에 나선 일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러시아-일본 간 평화조약 교섭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쿠릴 열도 반환의 꿈이 완전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빚어지게 될 경우 러시아와 일본 양국가 간에서 쿠릴 열도 그리고 사할린 남부 지역에서 국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녹던도와 우스리안 크라이. 놀라운 점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지원받는 벨라루스 언론사에서 어떻게 한국인들도 생소한 녹던도와 한국의 옛 고대 영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세한 보고서 형태의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던도와 같은 러시아와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땅들이 다시금 국제 문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벨세트 KB 측에서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녹던도에 대해서 1990년 북한이 영유권을 포기한 이후로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 영유권 갈등이 미해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스리안 크라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스리안 크라이 지역은 옛 발해 제국의 영역이었던 우스리스크일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대의 행정구역인 솔빈부가 있던 곳으로 근대기까지 한민족이 많이 거주하다가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리스크는 100년 전간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척을 한 땅입니다. 이 때문에 연해주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드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한국의 부족한 농경지를 보완할 수 있는 땅으로 평가되어 지금도 한국의 많은 영농법인들이 많이 진출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일대는 함카호라는 동북아시아 최대 민물 호수와 드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서 만약 이곳이 한국의 영토였다면 한국의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최대의 곡창지대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욱이 과거 이곳은 사방이 뻥 뚫린 만주와는 다르게 산악지대를 고립되고 호수로 차단돼 있어서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양반들이나 조정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활한 농경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민족주의 단체들에서는 만주 지방뿐 아니라 연해주 지방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러 관계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연해주 지방에 대해서 고토 회복론이 언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옛 고토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관련된 한국의 옛 고토들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동거를 독립시키려는 서방. 현재 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과 사할린 쿠릴 일대의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분리 독립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로의 연구소에서는 최근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반푸틴 반모스크바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만간 연해주에서 극동 러시아 지방이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극동 러시아 주민들은 러시아 모스크바 정부의 통치를 받느니 차라리 일본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게 좋겠다고 시위를 할 정도로 반정부 성향이 강한 상황입니다. 개발이 너무 정체돼 있어 취업할 곳이 없고 청년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때문에 부랴부랴 푸틴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동방경제 포럼을 개최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투자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가장 경제력이 센 일본을 러시아의 극동 개발을 매우 바람직한 파트너십으로 여겼으나 영토 갈등 문제가 있어 2018년경 푸틴과 아베 정권은 두 개의 섬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나면서 며칠 전 러시아 측에서는 이 협정 진행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극동지방 러시아 주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극동 러시아 지방이 일본이나 한국 혹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하게 러시아에 대한 세계적인 압박이 심화되면서 극동 러시아 지방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만주 땅을 되찾는 것보다 녹던도 우스리스크 일대의 발해 옛고토 등을 되찾는 게 더욱 빠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극동 러시아 지방 주민들도 차라리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시위 구호가 나왔을 정도로 타국에 의한 통치를 받더라도 민주주의적이고 경제적 번영을 더욱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반러시아 기조로 확실하고 적극적인 고토 수복의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고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